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임동희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사장 수업 내용 계속 진행하고 있고,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 사장 전체의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지난번에 이 부분 몰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 몰량을 할 때 우리가 가스의 이상기체의 혼합의 자발적 반응을 이해를 하고 혼합의 자발적 반응에서 델타 G가 0보다 작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은 용액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이상기체, 가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오늘은 용액인데 자, 용액을 구성하는 물질은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물에 녹아져 있는 그 물질, 용질이 있죠. 용질과 그리고 용질을 녹이게 되는 용매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액에서 우리가 앞서 가스의 어떤 물질의 화학 포텐셜을 찾아냈죠. 마찬가지로 용매와 용질의 화학 포텐셜을 찾아냅니다. 그 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용액을 다룰 때 이상용액을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이상적이라는 것은 용액의 상태에서 어떠한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이상용액이라고 하고 그때 그 조건이 라울이라고 하는 라울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법칙을 따르는 용액을 이상용액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자, 이상용액은 먼저 개념은 액체 용액 내의 물질에 대한 화학 포텐셜을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용액 내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용액 내는 용질과 용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화학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용매의 화학 포텐셜 그리고 용질의 화학 포텐셜을 얘기를 합니다. 자, 화학 포텐셜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부분 몰 깁스 에너지에서 나온 게 요 화학 포텐셜이죠. 요게 요 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뮤가 용질의 개념과 용매의 개념을 둘을 구분해서 정의를 합니다. 첫 시간에는 화학 포텐셜 중에서도 용매의 개념을 먼저 다룹니다. 우리가 화학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리고 화학적으로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 또는 효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농도가 높을수록 화학적 효력이 더 커지겠죠. 다른 무언가를 변화시키려는 능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자, 라울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러한 관계식을 따르는 법칙을 라울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여기서 PJ, XJ, PJ 스타라고 봤을 때 먼저 전기압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기압은 부분 전기압 그리고 순수한 물질의 전기압이 있는데 우리가 앞서 가스 상태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가스 상태에서도 순수한 가스의 100%의 가스가 존재할 때 그 가스가 다른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 화학 포텐셜이죠. 그리고 그 가스의 어떤 성분이 다른 혼합물에 섞여 있을 때, 그 혼합물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되었을 때, 저 혼합 후의 그 화학 포텐셜을 정의를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액 내의 어떠한 J라는 성분의 전기압은 전기압인데 부분 전기압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라는 것은 다른 용질과 다른 용매와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자기 자신만의 전기압이 아니라. 자, 그러면 먼저 이 vapor pressure라고 하는 전기압의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세요. 자, vapor pressure라고 하는 것은 용액과 동적 평형에 있는 성분의 전기의 압을 전기압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동적 평형이라는 것은 평형은 A에서 B로 또는 B에서 A로 어떤 물질이 왔다 갔다 이렇게 바뀌는 과정 중에서 A에서 B로 정반응, 그 역반응의 반응이 동일한 속도로 이렇게 이루어질 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상태를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내용은 밀폐 용기에서 증발하는 분자수와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이런 밀폐된 용기 안에 먼저 순수한 액체를
투입하는 바로 그 순간, 투입되는 바로 그 순간에는 만약에 액체에서 최초에 액체 내에서 어떤 분자가 100개가 존재를 했다. 그럼 물속에 100개가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시간이 점점점 흐르면 그 모든 물질은 휘발성을 가집니다. 휘발성의 정도가 센 것이 있고 또 약한 것이 있지만 100개의 입자들이 처음에는 물속에만 존재하다가 시간이 점점점 흐름에 따라서 요 위로 위에 있는 그 가스 상태로 점점점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100개가 99개가 되고 98개가 되고 물속에 있는 입자의 개수가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요 기체의 안에 그 분자의 개수가 점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액체에서 기체로, 기체에서 액체로 점점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바뀌는 서로 바뀌는 그 속도가 어느 순간에 같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밀폐 용기 내에서 증발하는 그 분자 수와 그리고 응축하는 것은 물로 액체로 바뀌는 거죠. 그 응축하는 분자 수가 같아서 증발도 그리고 응축도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즉 증발하는 분자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증발이 10개 하는 동시에 응축이 10개 분자가 응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개가 올라가고 10개가 내려오고 그래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개수로 보면 전체 개수, 즉 액체 속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랑 그리고 이 기체 속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시간이 0인데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 나중에 뭐 시간이 뭐 1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100개가 아니라 처음에는 여기에는 뭐 60개가 있고 요 위에는 분자가 40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평형 상태에 이뤘을 때 요 가스 상태, 요 가스의 상태에 분자가 포함되게 되면 그 분자는 pressure, 압력을 나타내게 되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부분압인데 그 전기의 압력을 우리가 전기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J는 용액 내의 어떤 성분의 부분 전기압을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순수한 물질일 때의 전기압을 나타냅니다. 즉 이쪽은 그러니까 이거 순수한 혼합전 그리고 여기서는 혼합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혼합후라는 것은 용질과 다른 용질이 혼합되어 있을 수도 있고 용질과 용배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몰 분율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부분압이라는 것은 전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분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전기압을 나타내고 그 높은 전기압은 원 상태의 전기압에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경향을 나타내죠. 몰 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혼합물 내의 물질에 대한 분압은 용액 내의 몰 분율과 순수할 때의 전기압에 비례한다. 방금 이 식을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우리가 라울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화학 포텐셜은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죠. 자, 그래서 이상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용매와 용질의 전체 조성에서 라울의 법칙을 따르는 가상적 용액을 이상용액이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 용매와 용질을 구분할 때 예를 들어서 A와 B가 혼합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용질이고 어떤 게 용매냐고 하면 더 양이 많은 것이 용매입니다. 더 양이 적은 것이 용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즉 여기서는 벤젠하고 메틸벤젠 두 개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데 벤젠이 용질이 될 수도 있고 또 메틸벤젠이 용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섞여져 있는 양에 따라서. 그리고 이상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묽은 용액일 때 농도가 너무 높지 않은 그런 용액일 때 구조가 유사한 성분들일 때 즉 벤젠과 메틸벤젠이 구조가 좀 비슷합니다. 그럴 때 이런 이상용액에 가까움을 나타내고 이 이상용액에 가까웠다는 것은 라울의 관계 법칙을 성립을 합니다. 즉 전체의 압력이라는 것은 요 벤젠의 부분압과 그리고 요 메틸벤젠의 요 부분압을 합한 게 전체 압력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전기압은 이게 라울의 법칙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이 성립되려면 첫 번째로 용액이 너무 농도가 높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이러한 용질과 용매가 혼합되었을 때 그 구조가 유사할 때 이런 라울의 법칙을 성립을 하는 그런 실험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용액을 우리가 이상 용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토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X축은 몰 분율이죠. X는 몰 분율이죠. 양을 나타내죠. 퍼센트를 나타내죠. 메틸벤젠의 프랙션. 즉 여기서는 메틸벤젠이 제로. 여기서는 뭡니까? 여기서는 순수한 벤젠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순수하게 벤젠만 존재할 때 압력이 75토르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 이런 메틸벤젠만 순수하게 존재할 때는 압력이 한 25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X의 몰 분율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몰 분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벤젠을 가지고 있는 부분 전기압, 그리고 메틸벤젠을 가지고 있는 부분 전기압 두 개를 더하면 토탈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관계를 라울의 법칙을 따르는 이러한 것을 이상 용액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학 포텐셜 개념을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용매와 용질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로 용매의 관점입니다. 용매와 용질의 차이점은 양이 많은 게 용매, 양이 적은 게 용질입니다. 자, 그러면 혼합물 내 액체 A가 존재를 할 때 그 분압 PA에서 기체와 평형 상태이면, 자, 이 상태를 보세요. 자, 여기에 A라는 성분이 존재를 합니다. A라는 성분이 존재를 하는데, A라는 성분이 액체로 있고, 그리고 기체로 존재를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액체에서 기체로 가려는 경향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기체의 포화할 수 있는, 기체로 바뀔 수 있는 일정한 양을 초과하게 되면 다시 응축되는 이런 동적 평형 관계에 있을 때, 자, A 성분이 액체 쪽에 굉장히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액체가 기체로 바뀌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게 되고, 기체에 A 성분이 많게 되면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려고 하는 성질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각각의 μAl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 상태일 때의 A 성분의 화학 포텐셜과, 그리고 G라고 하는 것은 기체 상태일 때의 A 성분의 어떤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 동적 평형이라는 것은 이 두 개의 능력이 같다라는 거예요. 한쪽의 능력이 크면 그 한쪽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다른 한쪽으로 바뀌려고 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힘이 동적 평형이라는 것은, 평형 상태라는 것은 왼쪽에서, 그러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가려고 하는 힘, 또 기체에서 액체로 가려고 하는 힘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 평형의 정의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동적 평형의 정의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능력, 즉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되려고 하는 그 힘, 기체에서 액체로 변화되려고 하는 그 힘, 그 능력이 같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전공용어로 화학 포텐셜이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화학 포텐셜의 정의가 물리적 화학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능력을 화학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화학 포텐셜로 뭐로 나타냅니까? 화학 포텐셜은 μ로 나타내죠. 즉 μA의 G와 μA의 L이 같은 이 관계식이 평형 상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식이 나오겠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μA의 L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은 어떤 성분이 있으면 어떤 성분의 화학 포텐셜을 우리가 알고 싶어가지고 이 내용을 쭉 정리를 했었고, 이때의 μJ는 뭐였습니까? 가스였죠, 가스. 근데 오늘은 어떤 A라는 성분의 액체 상태의 화학 포텐셜을 정의를 하는데, 그러면 액체 상태로 다 정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기체와 평형 상태라고 우리가 일단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μA 액체가
뮤A 가스와 동일하기 때문에 자, 요 내용은 우리가 앞서 기체일 때 우리가 유도해낸 그 화학 포텐셜 값입니다. 요거는 즉 이런 관계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에 가스 상태를 대입을 해도 되겠죠. 라울의 법칙에 의해서 PA항을 라울의 법칙항으로 대입을 해서 다시 전개를 하면 여기는 곱하기이기 때문에 로그항에서 곱하기는 이렇게 더하기로 분리가 되죠. 자, 그러면 식이 이렇게 세 개의 항으로 분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 있는 이 값은 기체의 순수한 상태의 표준 상태일 때의 값을 나타내는 거죠. 화학 포텐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요거는 순수한 기체의 상태의 표준 상태의 값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 물질의 고유의 값을 나타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값도 순수한 그 액체의 전기압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도 물질마다 가지는 고유의 상수 값이라는 거예요. 값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혼합되기 전의 순수한 상태의 값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데이터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R하고 T도 상수값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이 값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걸 우리가 이제부터 새로운 정의로 나타냅니다. 이걸 뮤A 스타라고 얘기를 하고, 즉 A 물질에서 이 스타가 붙게 되면 이 액체의 표준 상태의 화학 포텐셜로 우리가 이름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어떤 액체가 있으면 그 액체는 기체로도 바뀌게 되죠. 그럼 그 기체일 때의 그 액체의 성분과 그리고 또 전기압, 순수한 액체 상태일 때의 그 전기압, 그 두 개의 항을 합한 것을 어떤 액체가 가지고 있는 표준 상태에서의 순수한 값, 즉 바뀌지 않는 고정된 상수의 값으로서 액체의 표준 상태 화학 포텐셜로 정의를 하고, 이때는 표기를 액체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는 not을 썼죠. 제로, 동그라미를. 이때는 동그라미를 쓰지 않고 이게 별표가 이거 눈꽃인가? 자, 이게 mu a 스타 형태로 표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액체의 용매의 화학 포텐셜은 용매가 순수하게 가지는 용매 고유의 표준 상태 화학 포텐셜 값과 그리고 결국 뭐로 나타내집니까? XA로 몰 분율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앞서 했던 식과 동일한 식입니다. 여기까지 방금 했죠. 자, 그러면 방금 했던 이 부분,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혼합물의 조성과는 무관하게, 지금 여기서는 보세요. 자, 어떤 이러한 용액이 존재하는데 용액에는 A도 있고 뭐 B도 있고 C도 있고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용질이게 되겠죠. 용질.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나머지는 다 용매가 되겠죠. 이런 물질들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혼합되어 있을 때의 A의 화학 포텐셜을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면 그 화학 포텐셜은 이런 혼합물의 조성과 상관없이 A가 순수하게 존재할 때의 그때의 특성, 즉 앞에서 얘기했던 그 액체의 표준 상태의 화학 포텐셜, 그 값으로 딱 정의가 되고 이 값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 전의 순수한 상태일 때의 그 특성을 나타내는 값이고, 혼합물의 조성과는 무관하고, 이때는 뮤A는 뭡니까? 여기 항이 포함되죠. XA라는 것은 전체의 구성 성분 중에 몰 분율을 나타내는 게 XA죠. 즉 혼합되어 있는 상태일 때 그때의 고 A의 용액의 화학 포텐셜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식을 하나의 식으로 정리하면 용매 A의 화학 포텐셜은 지금 여기 물속에 들어있는 지금 제가 방금 여기서 얘기할 때는 뭐 A, B 용질로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는 용액을 얘기하고 있고 그 용액과 용질의 차이점은 양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전체 내용에서
전체가 A로 다 채워져 있고 그 중에 B라고 하는 용질이 존재할 때 A도 용액이고 A도 용액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 물질이고 B도 용액에 구성되어 있는 물질인데 요 A, 즉 더 양이 많은 A라고 하는 물질 용매의 그 화학 포텐셜을 방금과 같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요 뮤A는 순수한 A의 화학 포텐셜, 요거는 용액에 존재하는 A의 몰 분율. 자, 요거는 이런 용질 이제 A와 용매 두 개가 합해져 있는데 둘 다 뭐 벤젠이라든지 아니면 메틸 벤젠이라든지 그 두 개가 혼합되어 있으면 A가 양이 많으면 얘의 몰 분율은 뭐 예를 들어서 0.9가 될 수 있고 B의 몰 분율은 0.1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의 개념에서 용액에 존재하는 A의 몰 분율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액체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들은 데이터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고 고유의 상수값 하나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액에 존재하는 A의 몰 분율 개념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이상 용액의 혼합인데 우리가 앞서 했던 사시 3에서는 자발적 혼합을 얘기를 했고 이 자발적 혼합은 이상 기체의 혼합을 나타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도를 쭉 했죠. 유도를 쭉 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혼합되었을 때의 델타 G, 즉 혼합 델타 G, 여기 믹스 MIX의 그 표기도 들어갈 수가 있죠. 이 식을 유도해냈는데 마찬가지로 이상 용액이든 그 이상 기체든 그 식을 유도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델타 G의 개념과 그리고 우리는 방금 했던 게 여기서 지금 뮤A였죠. A라는 물질의 용액 상태일 때의 이 값은 이 값과 동일합니다. 대신 가스일 때는 뭐였습니까? PJ였죠. 그런데 여기서는 앞에서 했던 거는 압력이 아니라 몰 분율이었죠. 몰 분율로 전개되었죠. 그 식을 동일하게 식을 전개해서 값을 넣으면 전개해서 식을 풀어보면 이렇게 동일한 식이 최종적으로 도출됩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다 도출되면 앞서 했던 이상 기체일 때의 식의 전개와 정확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체일 때 이런 델타 H가 0이라는 것과 델타 S가 이런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 델타 G는 우리가 H-T 델타 S, 이게 델타 H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관계에서 서로 식을 비교해서 이런 델타 S가 이런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델타 S가 T 없어지니까 이 항을 나타내죠. 그러면 몰 분율은 항상 음수기 때문에 여기가 음수를 나타내면 델타 S는 마찬가지로 항상 0보다 크다는 거죠. 이름을 용해 깁스 에너지 이상 용해일 때 그리고 요거는 용해 엔탈피 요거는 용해 엔트로피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서 굳이 우리가 델타 G 깁스 에너지의 변화라고 얘기하지 않고 용해 물에 녹을 때 즉 용질이 용매와 같이 녹을 때 그때의 깁스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용해 엔탈피 용해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 상태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이게 보시게 되면 엔탈피의 변화가 제로이기 때문에 엔탈피의 변화가 없이 용질이 용액 사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용질이 용액 사이에 녹아져 들어가는 현상이 용질이 용액 사이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 현상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스도 마찬가지죠. 가스도 A라는 구성물질과 B라는 구성물질이 이렇게 혼합되는 거죠. 용액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질과 용매는 같은 용액 상태인데 그 두 개의 물질이 더 적은 물질이 더 많은 물질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혼합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의 추진력은 여기서 본 것처럼 델타 S가 0보다 큰 경우,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엔트로피의 증가가 이런 혼합의 드라이빙 포스, 추진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보면 먼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물질이 있을 때 빨간 물질이 A라고 하고 요 파란 물질이 B라고 했을 때 A와 B는 각각의 용액 상태의 물질인데, 즉 액체 상태의 물질인데 그 두 개가 혼합되는 거예요. 혼합되었을 때 양이 많은 쪽은 용매, 양이 적은 쪽은 용질의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 B 액체 상태일 때의 이때의 화학 포텐셜을 우리가 방금 쭉 찾아냈습니다. 예시를 보면 용질이 0.1몰 분율, 그러면 두 개 용질과 용매라는 것은 A와 B가 혼합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용질이 그러니까 벤젠으로 채워져 있는 여기가 벤젠입니다. 순수하게 벤젠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용질이 벤젠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개념상으로 벤젠이 100%일 때는 벤젠이 가지고 있는 화학 포텐셜이 100으로 100%의 화학 포텐셜을 가지고 있겠죠.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100%가 가지고 있는데 그 용질에 벤젠에 다른 용질의 어떤 이물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벤젠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능력은 떨어지겠죠. 100%에서 용질의 양만큼 떨어지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용질이 투입하게 되면, 즉 용질이 벤젠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질이 10%면 벤젠은 90%죠. 다른 말로 하면 몰 분율은 0.9라는 얘기죠. 자, 이때 그러면 벤젠의 화학 포텐셜 변화값은 자, 델타 뮤인데 델타 뮤의 벤젠입니다. 델타 뮤의 벤젠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는 거죠. 처음은 뭡니까? 처음이라는 거는 벤젠이 다른 물질과 혼합되기 전이죠. 그 순수한 벤젠만 있을 때의 그 화학 포텐셜을 처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나중은 뭡니까? 나중은 용질, 그러니까 다른 물질이 벤젠에 들어왔을 때 그때가 나중이 되겠죠. 즉 여기는 혼합이고 여기는 혼합되기 전이죠. 그래서 델타 뮤 벤젠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한 것처럼 뮤벤, 요거는 벤젠의 혼합된 상태에서의 그때의 벤젠의 100%가 아닌 100%보다 더 낮은 상태의 그때의 화학 포텐셜 값을 나타내고, 요거를 우리가 방금까지 우리가 유도를 해냈다는 거예요. 요거 맞죠? 방금 찾아냈죠? 방금 찾아낸 액체 상태일 때의 요때의 벤젠의 화학 포텐셜은 순수한 상태에서 벤젠이 가지고 있는 몰 분율만큼을 RTO 음수니까 빠지겠죠. 요 부분은 음수의 값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은 뭡니까? 처음은 뮤 벤젠의 스타라는 것은 순수한 물질이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벤젠은 원래 100%의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100%의 화학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가 처음 상태 어떤 이물질이 들어옴에 따라 가지고 그 100%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데 얼마만큼 떨어지는지를 여기서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에서 뮤벤젠 액상은 요 순수 상태가 서로 캔슬이 될 수가 있겠죠. 남는 건 뭡니까? 요 뒷부분만 남아있죠. 근데 용질이 0.1몰이기 때문에 요 X벤젠은 0.9가 되겠죠. 그래서 뮤벤젠은 요 X벤젠을 0.9로 치환을 하면 이런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델타 벤젠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그 화학 포텐셜이 감소했다라는 거죠. 얼마만큼? 이만큼의 값이 감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유효 숫자를 생각을 하면 이게 문제에서 유효 숫자가 몇 개입니까? 1개, 2개죠. 그럼 답을 적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마이너스 2.6 곱하기 10의 2승 이렇게 줄 퍼몰
유효수자 2개로 이렇게 답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액체 상태일 때 우리가 화학 포텐셜 값이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